2015년 9월 13일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토트넘이 썬더랜드로 원정을 떠났던 경기가 바로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이었습니다. 이후 9시즌 동안 293경기에 출전해서 117골과 66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데뷔 시즌 제외하고 전 시즌 최소 10골 이상을 넣고 있죠. 그동안 손흥민이 트로피와 가장 가까웠던 때는 바로 2018-2019 챔피언스리그 결승이었습니다. 물론 2020-2021 시즌 카라바오컵 결승도 있지만 그때는 이미 무리뉴 감독이 경질되면서 솔직히 많이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때는 정말 우승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가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승 상대였던 리버풀이 클롭 감독의 지휘 아래 확실히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FA컵 64강 탈락, 카라바오컵 32강 탈락으로 당시 기준으로 아직 우승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토트넘과 비교하면 더 강하다고 했지만 이 대회에서 토트넘은 이미 많은 강팀들을 상대로 언더독의 반란을 보여줬습니다.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아인토벤과 같은 조로 조별리그부터 완전 죽음의 조였고 16강에서 도르트문트, 8강에서 맨시티를 만나면서 그냥 탈락해도 이상하지 않았죠. 그런데 맨시티마저 꺾고 올라간 4강에서 아약스를 상대로 0대3까지 밀렸다가 다들 아시는 암스테르담의 기적에 힘입어서 결승까지 진출했던 토트넘입니다. 당시 주포인 케인 없이도 결승에 갔다 보니 케인까지 돌아온 100% 전력의 토트넘이라면 정말 우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정말 1분도 안 돼서 무사 시소코가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이 선언되는 바람에 참 허무하게 살라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이후 경기도 무기력하게 흘러갔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토트넘 구단이 공식 인정한 리빙 레전드 손흥민이 이때 결승에 나왔던 선발 멤버들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선수거든요. 포체티노 감독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원톱에는 당연히 해리케인이었고 2선에 손흥민, 에릭센, 알리, 3선은 윙크스와 시소코, 그리고 로즈, 베르통은, 알더베이럴트, 트리피어가 포백 수비진을 이뤘습니다. 골키퍼는 주장인 요리스였고요. 교체 명단은 총 12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벤 데이비스를 제외한 11명의 선수가 모두 토트넘을 떠났습니다. 토트넘을 떠난 챔스 결승 선발 멤버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졌는데요. 가장 최근에 팀을 떠난 선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8년 동안 토트넘의 주장이었던 골키퍼 요리스는 작년 12월 31일에 미국의 LAFC로 이적했습니다. 요리스는 미국으로 간 지 2달 만에 그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팀의 부주장이 되어서 주전 골키퍼로 나서고 있는데 특히 3라운드 때는 선방을 6번이나 하면서 무실점 경기를 하며 MOM까지 받았죠. 86년생으로 만 37살인 요리스가 언제까지 현역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나름 포인트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애증의 선수 해리케인입니다. 작년 여름 토트넘에서의 우승을 포기하고 트로피를 찾아 미넨으로 떠났지만 참 공교롭게도 하필 올 시즌 미넨은 12년 만에 무관히 유력한 시즌을 보내고 있죠. 케인은 분데스리가에서 31골을 폭발시키면서 압도적인 득점왕 후보 1순위인데 아마 우승은 힘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한 시즌만 더 참고 남았으면 엔지 감독과 함께 뭐라도 우승했을 것 같은데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게 축구입니다. 미드필더 윙크스도 작년 여름에 케인보다 한 달 빠르게 레스터로 이적했습니다. 사실 2022년부터 주전 경쟁에서는 밀렸고 이탈리아의 삼프도리아로 임대를 갔다가 결국 2부로 강등을 당한 레스터 시티로 1150만 유로에 이적을 했습니다. 이적한 팀에서는 다행히 붙박이 주전으로 챔피언십 36경기에서 한 경기 빼고 다 풀타임으로 패스 성공 횟수가 2부 리그 3위입니다. 패스 성공률도 94.2%로 아주 준수해서 토트넘을 떠난 게 서로 윈윈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2022년 2월에 에버튼으로 이적한 손흥민의 절친 알리 차례인데요. 천재 미드필더라는 수식어까지 붙으면서 토트넘은 물론 잉글랜드 미르로 불렸지만 이후 토크쇼에서 고백했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수면제 중독에 빠졌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튀르키예의 베시타스로 인대를 갔다가 별 활약 없이 부상을 당하면서 조기 복귀를 했고 작년 연말에 훈련 중에 재차 사타구니를 다치면서 아마도 이대로 사라질 듯 합니다. 에버튼과의 계약이 올해 여름에 종료되는데 그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네. 토트넘의 살림꾼이었던 무사 시소코는 2021년 8월에 와포드로 이적을 했는데 와포드에서 데뷔전을 했던 상대가 바로 친정팀인 토트넘이었던 에피소드가 있죠. 당시 경기 도중에 토트넘 경기장에서 시소코의 응원가가 울려 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와포드가 2부로 강등된 이후에는 모국인 프랑스로 돌아가서 리그왕의 FC 낭트에서 활약 중입니다. 이번 시즌에 교체 포함 18경기 출전을 했고요. 그 다음은 2021년 5월에 계약이 만료된 레프트백 데니 로즈 차례입니다. 토트넘과의 계약 종료 이후 FA로 와포드로 이적을 해서 시소코의 선배가 됐죠. 그러나 와포드에서도 전력 외 판정을 받으면서 2부 리그 강등 이후 상호 해지를 통해 지금까지도 팀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은퇴 소식은 없었는데 어디서 뭐 하는지는 SNS를 뒤져봐도 안 나오네요. 센터백 알더베이럴트는 2021년 7월에 토트넘을 떠나 1,300만 파운드의 카타르 리그에 알두아일로 이적을 했다가 2022년부터 고국인 벨기에 리그의 엔트워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알더베이럴트는 엔트워프에서 크로키컵, 슈퍼컵, 벨기에 프로리그 우승까지 하면서 토트넘에서는 들지 못했던 우승 트로피를 3개나 들면서 행복 축구 중입니다. 그의 짝꿍인 베르통어는 2020년 7월에 토트넘과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팀을 떠났는데요. 당시 8년이나 팀을 위해서 헌신했던 베르통어는 이렇다 할 송베르도 없이 팀을 떠나면서 레비 회장과 토트넘 구단을 향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죠. 짝꿍이었던 알더베이럴트와 마찬가지로 커리어 말년에 고국인 벨기에 리그로 복귀해서 설견이 뛰기도 했던 안더레흐트에서 2023년부터 주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르통어보다 더 일찍 2020년 겨울에 팀을 떠났던 선수가 바로 에릭센입니다. 에릭센은 우승을 위해 일찌감치 토트넘을 떠나 이탈리아의 인터 밀란으로 갔는데 콘테 감독의 지휘 아래 포지션 변경에 성공하면서 이적한 지 2시즌 만에 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이어서 심정지 사건을 겪으면서 이탈리아를 떠나 프리미어리그로 다시 복귀한 에릭센은 지난 시즌부터 맨유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요. 이적하자마자 카라바오컵 우승을 하면서 우승복이 꽤나 있는 선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은 2005년생 마이누에게 밀려서 리그 출전 시간이 900분도 안 되는데 이번에 덴마크 대표팀에 소집되면서 기분이 좋다. 평소보다 에너지가 더 넘치는데 그건 아마 내가 경기에 많이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면서 대놓고 올 시즌 출전 시간이 적다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에릭센은 맨유와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번 여름에 팀을 떠날 확률이 높겠죠. 나이가 많고 활동량이 떨어져서 현재 토트넘에 어울리는 선수는 아닌 듯한데 어디로 갈지도 지켜보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라이트백 트리피어는 2019년 7월에 토트넘을 떠나서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는데 에릭센과 마찬가지로 토트넘을 떠나고 2시즌 뒤에 라리가 우승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토트넘을 탈출하면 우승한다는 뜻으로 탈트넘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유행한 적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에릭센과 트리피어죠. 라리가 우승 이후에 2022년 겨울에 뉴캐슬로 이적해서 쭉 활약 중인 트리피어는 손흥민과의 1대1 맞대결에서 제대로 뚫려버리면서 멋진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들어줬습니다. 손흥민만이 토트넘에 홀로 남아서 우직하게 우승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클롭이 리버풀을 떠나고 토트넘이 더 성숙해질 다음 시즌이 정말 우승의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프랜차이즈 스타인 케인도 포기한 토트넘에서 살아있는 레전드인 손흥민이 증명해주기를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